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제78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러시아만이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시 종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러시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일반 토의 첫날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총회의장,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관리에 따라 네 번째로 연단에 올랐으며 연설이 약 28분간 진행되는 동안 북한 측에서는 한 명이 연설 내용을 지켜봤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개혁을 촉구하고 유엔 개혁이 되지 않을 경우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첫날 연설을 통해 세상은 변화했지만 유엔은 변화하지 못했다며 21세기의 경제 지형과 정치적 현실에 맞춰 유엔을 새롭게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현재 국제사회의 상황에 맞춰 개혁하자는 뜻이라면서 유엔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의 한정국가 부주석을 만나 북한의 도발 행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타이완 해협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불러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8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장관과 중국의 한정 국가 부주석이 별도로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길 기대하고 있고 미국은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a good thing that we have this opportunity to build on the recent high-level engagements that our countries have had to make sure that we're maintaining open communications and to demonstrate that we are responsibly mana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ted States, face-to-face diplomacy is the best way to deal with areas where we disagree and also the best way to explore areas of potential cooperation between us. 회담 후 국무부는 양측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포함한 양자 현안, 그리고 다양하고 핵심적인 세계와 영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앞으로 몇 주 내에 후속 고위급 접촉을 포함한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블링컨 장관이 중국이 성공을 얻고 계속 세계 경제 성장을 추동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을 관리 통제하며 협력을 추진해 미중 관계가 안정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정 부주석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이롭다고 말하고 중국의 발전은 미국의 기회이지 도전이 아니므로 양국이 상호 성취를 거두고 공동 번영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며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의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의 3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처리해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 주재 안드레이 쿨릭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쿨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 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에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와 같은 행위는 한국 러시아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쿨릭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 같은 상황을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한 동맹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완전체를 향하게 되었고 바람직한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8일 한국 극동방송이 주최한 제55회 극동포럼에 참석해 지난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됐던 미한 정상회담은 흔들리던 미한 관계를 안정시키고 확고하게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또 당시 회담을 통해 70년 동안 사상 최초로 양국의 핵협의 정례협의체로 핵협의 그룹 NCG를 창설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배치하기로 한 것은 대북 확장 억제를 문서로 구체화한 것으로 획기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주민들의 민생은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노골화했다고 비판하고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고 지정학적 위험까지 이겨내면서 생존과 번영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방안이 논의돼 한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이 19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23 민족통일전국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은 주민들의 민생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최근에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우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미국 캠프 데이빗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는 비전에 합의했다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는 미한일 공조를 강화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양측의 군사협력과 무기거래 등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을 강제 북송시키는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를 반대한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과 에스더 기도운동 등 북한 인권단체들과 제20회 북한 자유주간 대회장 자격으로 방한 중인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 등은 19일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집회에서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이 개방되면서 신종 코로나 기간 중국에 억류돼 있던 최대 2,600명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이 비밀리에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서신을 중국 대사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